자, 시작할게요. 페이지 78쪽 집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자, 오늘 설명은 거의 끝까지 하긴 할 건데, 끝에는 그만큼 내진 않을 거예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집합. 자, 그 집합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얘들아, 그 모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냥 모이세요? 안 모여요. 알겠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내가 어떤 숫자를 모아보고 싶어. 그냥 숫자를 모으는 게 아니라 뭐 자연수의 모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건이 필요한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만드는 거 좋습니다. 자, 모임 좋은데 뭐가 좀 돼? 조건이 좀 필요하다. 자, 근데 그 조건이 좀 객관적이어야 돼. 주관적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거 키가 큰 거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치? 자, 누구한테는 160이 클 수도 있는 건데 누구한테는 180도 작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조건이 명확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수학은 그냥 모임했을 때 어떤 모임을 한글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영어로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요. 자, 대문자 A, 자, 대문자 B, 대문자 C 이런 식으로 대문자의 알파벳을 써서 우리가 항상 집합을 나타낼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내가 어떤 모임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럼 그 모임 안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어떤 구성원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는 그 구성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자,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원소라고 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밖에 누구 있니? 자, 우리가 이 원소를 뭐라고 하겠다? 구성원이라고 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었어? 알파벳의 대문자를 써서 나타내기로 했잖아요. 그치?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소를 소문자로 나타내진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은 정확한 그 구성원을 쓸 겁니다. 이해됐니? 자, 내가 만약에 자, 핑구네 반의 모임이라고 했으면 너네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써야 돼. 이해됐니? 이거를 알파벳으로 바꾸거나 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합을 배웠고 원소를 하나 배웠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우리가 이 집합에 대한 표현법도 당연히 알고 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배울 게 뭐냐면 자, 집합의 표현을 조금 배울 건데요. 자, 집합을 표현하는 데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원소 나열법입니다. 원소 나열법. 자, 말 그대로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순서대로 그냥 나열하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로는 순서대로라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순서를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떤 집합을 나타내 볼게. 자, 어떤 집합 A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 볼 건데, 자, 그러면 이 집합이라는 게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 원소, 즉 구성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어떻게 쓸 거냐면 A는 이렇게 해놓고 자, 내가 이 집합이라는 걸 중괄호와 중괄호를 써서 항상 나타낼 거야. 누구를 나타낼 거야?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나타낼 거야. 이해됐니? 그럼 내가 이 원소를 써볼게요. 자, 하나 내가 여기 스몰 a를 썼고요. 스몰 b를 썼고, 스몰 c를 썼고, 스몰 d를 썼다고 해보자.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그럼 여기 안에 구성원은 총 몇 개가 있어요? 지금 4개가 있죠. 맞니?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A, B, C, D 알파벳 순서대로 적었잖아요. 그치? 근데 원소를 나열할 때는 순서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내가 이걸 A, B, C, D로 쓰던 자, C, B, D, A로 쓰던 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암묵적으로는 알파벳 쓸 때 순서대로 쓰는 걸 조금 더 선호하죠. 그쵸?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거 순서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정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알겠니? 원소 나열법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막 쓰시면 됩니다. 알겠니?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중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여기를 자, A, B, C, A라고 썼다고 해보자. 이해됐니? 그러면 이 구성원에서는 중복될 수는 없다는 거야. 집합 안에 똑같은 원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됐니?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게 들어가면은 그냥 뭐만 써주면 돼? 하나만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구성원을 이렇게 모았어. 자, 이 반에 남자들의 모임 했으면은 지금 딱 4명 있잖아요. 그치? 이런 건 상관없거든요. 자, 내가 모았는데 뭘 뭐냐면 전국에 있는 아니다. 이렇게도 하지 말까. 그냥 홀수의 모임이라고 할게요. 얘들아, 근데 홀수가 끝이 있어?
홀수는 끝이 없잖아. 계속 커지잖아. 그치? 자,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봐봐. 중괄호를 써서 원소를 나열한다고 했을 때 그 끝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럼 이런 거는 뒤에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 B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 안에 원소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1, 그 다음 3, 그 다음 5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3개 정도 숫자를 쓰게 되면 그 뒤에 숫자가 예측이 되잖아. 그치? 이해됐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자, 점점점 써서 이렇게 중괄호를 닫아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아, 그렇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그냥 규칙이 존재하는 거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물론 다 생략할 수는 없겠지만 한 3개 정도의 규칙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생략하셔도 돼요. 과연 괜찮니?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건 내가 C라는 집합을 하나 만들 건데 이번에는 자, 100보다 작거나 같은 짝수의 모임이라고 할게요. 10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럼 100보다 같은 짝수의 모임이니까 자, 2가 있고요. 4가 있고 6이 있고 자, 규칙성이 보이니까 땡땡땡 할 거잖아요. 그치? 근데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짝수는 뭐가 되겠어? 100이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끝이 존재하기 때문에 땡땡땡 해놓고 마지막에 100만 써주시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소나열법 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소 자체가 무한계 있을 때랑 원소 자체가 유한계 있을 때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다? 규칙성이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그 대신 규칙성을 보여줄 만큼의 숫자를 충분히 써야 돼요. 알겠죠? 자, 만약에 1, 3만 썼다. 그럼 몰라요. 1, 3하고 7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최소한 3개는 써주고 생략하자.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두 번째가 조금 중요한데 자, 조건 제시법입니다. 조건 제시법. 자,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요. 자, 내가 어떠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원소 나타낼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원소를 다 나타내는 게 아니라 원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타낼 거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여기다가 칸을 하나 쪼개고요. 여기에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요. 원소의 형태를 넣을 거예요. 원소의 형태. 원소의 형태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원소의 조건을 써서 우리가 집합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글로 쓰면 잘 몰라요. 그쵸? 그래서 제가 또 예를 들 건데 자,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근데 집합은 x라는 미지수로 생겼대. 이해됐니? 자, 그때 내가 이 x를 뭐라고 할 거냐? 자, x는 자연수다라고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집합에서 나타낼 수 있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1, 2, 3, 4, 5, 6, 7, 8, 90,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어때? 원소의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원소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거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겠다? 자,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물어볼게. 조건 제시법에서 나타낼 수 있는 이 원소의 조건은 반드시 한 가지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자, 방금 내가 이거를 자연수로 나타냈잖아. 그치? 근데 이 멘트를 내가 살짝 바꿔보자. 뭐라고 바꿀 거냐면 자, 1부터 1씩 커지는 수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같은 말이죠. 맞니?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조건제시법을 써라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나타내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가지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물론 답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규칙성을 조금 쓰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너네가 봤을 때 이게 조건이 맞는 거면요. 그것도 답이에요. 알겠죠?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자연수라고 쓰는 게 좀 더 빠르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방법은 상관없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 어떤 거냐면 이번에는 내가 원소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봤어. 자, 2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이때 x는 10 이하 자연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10 이하 자연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자, 내가 알고 있는 원소의 형태는 2x 플러스 1입니다. 알겠죠? 근데 주어진 x의 조건은 뭐라고 돼 있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 원소를 1, 2, 3, 4, 5, 6, 7, 8, 90 하는 거야? 아니야. x에 대입할 수 있는 게 1, 2, 3, 4, 5, 6, 7, 8, 90인 거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1을 대입해봐. 그럼 가은아 몇이야? 3이죠. 그 다음 2 대입해봐. 5가 되잖아. 그치? 내가 방금 1하고 2를 대입했던 그 숫자들이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랬죠? 여기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원소의 형태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겠다? 조건제시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은 이런 식도 있습니다. 자, x, y라고 해놓고 뭐 x는 1, 2, 3 그리고 y는 뭐 4, 5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조건제시법도 있겠죠. 맞니? 그럼 뭐야? x 하나, y 하나 선택해서 곱한 게 내가 찾는 원소다라는 거죠. 맞니? 그럼 뭐 있어? 4, 5 맞아요? 그 다음 8하고 10 그 다음 12하고 15 이런 식으로 원소를 6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다들 괜찮아요?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지 집합이고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케이스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인데, 자,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원소랑 집합을 그림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기 제일 좋아요. 자, 얘들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든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원을 써서 나타낼 거야. 아, 우리 뭐야? 모임, 그룹이라고 했잖아. 그치? 만약 이 그룹을 하나의 원으로 항상 표현할 거야. 괜찮아? 그럼 내가 방금 썼던, 자, 이 녀석을 뭘 나타내 볼까?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게 되면요. 자, A, B, C 이렇게 원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방금 원소날법처럼 차례대로 쓴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썼잖아요. 그치?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 아까 내가 뭐가 필요 없다고 했죠? 순서는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치? 뭐 A, B, C를 쓰던 여기다 A를 쓰던 여기다 A를 쓰던 뭐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쨌든 그 동그라미라는 영역 안에 원소가 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 예준이 괜찮니? 자, 그럼 뭐도 있어? 뭐 B도 있다고 해볼까? 자,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 원소날법 했을 때 B가 뭐였어? 자, 계속해서 커지는 뭐였어? 홀수였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죠. 1, 3, 5 정도 쓴 다음에 점점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옆에다가 하든 밑에다가 하든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규칙성이 있고 원소의 끝이 없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 배울 표현 방법 세 가지가 됩니다. 이거의 틀을 벗어나진 않아요. 알겠죠? 가영 괜찮아?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자, 여기 내가 쓰려다 말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를 우리가 조금 배우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얘를 기준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떤 원소가 있어. 원소가 있고요. 집합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원소와 집합을 보고 뭘 판단할 거냐? 이 원소가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봐봐. 여기 A라는 원소가 있고 라지 A라는 집합이 있어. 지금 이 집합을 봤을 때 첫 번째 원소는 집합 안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맞니? 포함됐을 때는 우리가 2를 조금 둥글게 써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야. 이해되니? 대문자 2를 조금 둥글게 쓴 거야. 괜찮니? 이게 뭐냐면 원소를 뜻하는 영어가 엘리먼트인가 그럴 거야. 내가 잘 몰라. 거기에 2를 따서 그냥 기호 만든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써볼게. 자, 내가 만약에 H라고 하는 원소가 라지 A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근데 호원아, 있어 없어 H는? H 없어요. A, B, C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없는 건 어떻게 표시하냐? 자, 이렇게 생긴 이에다가 그냥 슬래시를 하나 써서 아니다라고만 표현할 겁니다. 알겠죠? 원래는 이걸 먼저 배우는 게 책의 순서인데 나는 그냥 항상 표현 방법부터 먼저 하고 나서 알려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를 보고 자, 어떠한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서 쓰는 기호가 뭐다? 아, 요 삼지창 모양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를 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원소와 집합에 대한 관계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제가 그냥 계속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뭐를 볼 거냐? 집합의 종류를 조금 볼 거예요. 집합의 종류를 조금 볼 건데 그럼 집합의 종류가 뭐가 있냐? 얘들아, 그 집합이라고 하는 건요 안에 들어간 원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집합의 종류를 따질 때는요 항상 뭐를 보고 따질 거냐? 자, 원소의 개수를 보고 따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요 유한 집합이에요. 유한 집합. 얘들아, 유한이라는 게 뭐야? 끝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어떤 거 말하는 거야? A나 C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쵸? 좀 많긴 해. 그래도 끝은 있잖아. 그치? 맞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유한집합이라고 하겠다. 첫 번째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자, 무한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한집합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집합 중에서 어떤 게 있어? B가 딱 무한집합이 되겠죠. 맞습니까? 원소의 끝이 없잖아요. 그치? 끝이 없으니까 점점점으로 그냥 생략해버렸죠. 맞아요?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뭐를 보고 원소의 개수를 보고 크게 두 가지로 집합을 분류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책 보면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공집합이라고 있을 거야. 세 번째. 자, 공집합. 자, 여기서 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0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럼 뭐가 0이라는 걸까? 원소의 개수가 0이라는 거야. 이해됐니? 공집합이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봐봐. 자, 이 강의실에서 존재하는 박준영. 없잖아, 그치? 맞아? 이런 게 공집합인 거야.
그럼 물어볼게. 자, 여기 그룹 안에서 키가 2m 이상인 사람 있니? 없잖아요. 그쵸? 이런 게 공집합인 거야. 원소가 없어도 집합이긴 집합이야. 알겠니?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봐봐. 지금 책 보면은 종류가 하나, 둘, 세 개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치? 맞니? 얘들아, 없다는 것도 유한계야. 알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집합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디에 포함되냐면 유한집합 안에 포함됩니다. 이해됐죠? 집합의 종류가 세 개가 아니야. 두 개입니다. 알겠지? 유한집합이고 무한집합인데 공집합만 따로 새로 배운 거고 이 공집합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한집합 안에 포함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 녀석의 기호는 다 뭐라고 했어? 대문자 알파벳 쓴다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유일하게 공집합만 다른 기호를 쓸 건데 이 새끼는 이렇게 쓸 겁니다. 0에서 슬래시를 쓸 겁니다. 공집합이 없다는 뜻으로 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유일하게 누구만 공집합만 알파벳을 제외한 다른 문자로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물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냥 A라는 게 공집합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그 A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공집합이라는 거랑 똑같겠죠. 맞니?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뭘 배웠냐? 집합의 종류는 집합의 종류는 결국 원소의 개수로 판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또 배울 거야. 자, 원소의 개수. 왜냐면 우리가 방금 판단했잖아. 집합이라는 건 원소 개수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판단하는 기호가 존재한다는 거 기억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요. 자, n 써주시고 가로 연 다음에 여기다가 집합 기호를 써주시면 돼요. 자, 저기 있는 ABC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자, 내가 N 쓰고 여기다가 A를 썼어. 그럼 종원아, 원소 몇 개 있어? A라는 집합 원소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아까 X 친 거 빼고, 그치?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C라고 해볼게요. C. 자, 집합 C는 뭐였어? 자, 1부터 100 사이에 짝수였잖아. 그치? 맞니? 그럼 짝수 몇 개 있어? 50개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 원소의 개수가 50개 되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만들겠다라는 거야. 정의한 거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봐야 돼. 세 번째 잘 봐. 자, 내가 N 쓰고 뭐 했냐면 여기에 공집합을 넣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이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는 빵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몇 개 더 할 거야. 몇 개 더 할게요. 왜 호나? 딴짓한 거 아니죠? 좋아요. 딴짓 안 했잖아. 그치? 볼게요. 자, 뭐냐면은 이번에 n이라는 집합, n 쓰고요. 집합 쓸 건데 이렇게 썼어. 자, 4, 7 이렇게 썼다고 해보자. 얘들아,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한 것도 집합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집합이잖아. 우리 집합의 표현법 배웠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중괄호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판단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몇 개가 돼, 가나? 2개가 되겠죠. 이렇게 소심해졌어. 아까 화장실에서 잘 떠들더만. 자, 볼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내가 이렇게 볼게. 자, 봐. 자, 내가 중괄호를 하고요. 중괄호 하고 여기다 공집합을 넣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몇 개가 될까? 얘들아, 공집합은 원소가 빵인 집합이라고 했죠. 맞니? 근데 봐봐. 공집합 하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어? 중괄호가 있죠. 그쵸? 얘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일 뿐이야. 얘들아,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누구 취급하는 거야? 원소 취급하는 거야. 얘 집합 아니야? 공집합이라는 원소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 집합 기호 안에 원소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1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공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0개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그냥 얘 자체만 있어야 돼. 그냥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또 뭐 해볼게요. 하나만 더. 자, 빨간색으로 n 쓰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0하고 공집합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이거 판단해보자. 얘 몇 개야? 2개인 거죠. 그치? 원소로서의 공집합은 개수의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알겠죠? 자, 얘가 뭐를 나타내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딱 개수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얘는 공집합이니까 없겠네? 그럼 얘 하나가 되겠네? 그딴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몇 개? 그냥 똑같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것만 구분 조금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넘어가서 뭐를 배울 거냐? 자, 80쪽 갈게요. 이 흐름을 좀 유지해서 넘어갈게요. 자, 부분집합 이런 걸 배울 겁니다. 부분집합을 배울 건데, 자, 부분집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아이고. 자, 내가 어떤 집합을 하나 써볼게요. 자, 이런 집합 써볼게.
그 전에 부분집합 써놓고 할게요. 자, 부분집합 써볼게. 괜찮아요? 자, 이렇게 부분집합이 있는데 내가 A라는 집합을 이렇게 써볼 거야. A. 자, 종원아, 원소가 몇 개라고 할까? 너가 봐. 아무거나 말해줘. 2개? 하나만 더 늘리면 안 돼? 오케이, 미안하다. 자, 근데 1이라는 원소가 있고 2라는 원소가 있고 3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이해됐니? 그 밑에다가 내가 B라는 집합을 하나 더 쓸 거야. 자, B라는 집합 하나 더 쓸 건데, 자, 이 녀석 원소는 1 그리고 2 이렇게 있다고 할게. 이해됐니? 자, 그럼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원소가 다른 집합의 원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때 관계를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할 거야. 이해됐니? 내 원소가 다른 집합에 다 포함되어 있을 때. 이해됐니?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집합은 1이라는 원소도 A에 포함되어 있고 2라고 하는 원소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치? 맞아? 나라는 자신이 얘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C도 볼게요. C. 자, C 볼게요. C는 뭐냐면 1하고 2하고 3 이렇게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녀석도 A 안에 포함되죠. 그쵸? 맞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면 내 원소가 다른 집합 안에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만 하면 돼. 1도 들어가 있고요. 2도 들어가 있고 3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우리가 부분이라는 단어 때문에 얘가 작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원소가 다 포함되면 돼요. 그게 똑같든 뭐든. 이해됐니? 자, 그럼 결국 C라는 것도 A의 무슨 집합이 돼? 부분집합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자, D라는 거 할게요. D. 자, 그럼 얘는 1하고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D는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없겠죠. 왜? 누구는 포함되어 있지만 1이라는 원소는 포함되어 있지만 4는 해당이 돼 안 돼? 4는 해당이 안 되죠. 맞습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뭐 내 모든 원소가 포함돼야 돼. 근데 지금 B랑 C는 다 들어가 있죠. 맞아? 근데 D라고 하는 건 누가 안 들어가? 하나가 안 들어가잖아. 그치? 하나만 들어간다고 해서 부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만 A를 기준으로 B, C만 무슨 집합 될 수 있다?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인지 잘 따져야 돼. 얘들아, 그러면 A는 B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아니죠. 다 못 들어가죠. 3이 빠져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안 돼요, 또. 알겠죠? 그러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뭘 배웠었냐면 자, 1이라고 하는 원소는 A에 포함되어 있니? 라고 하는 관계 배웠죠. 이게 어떤 관계라고 했어? 원소와 집합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치? 맞니?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5라고 하는 거는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치? 이렇게 두 가지 배웠잖아. 맞니? 근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이 뭐야? 부분집합이죠. 맞니?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도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관계 생각해봐. 첫 번째는 뭐였어? 원소와 집합의 관계야. 원소와 집합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호 배웠어? 자, 이런 기호 배웠잖아. 종건이 괜찮아? 자,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관계를 배울 거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볼 거라는 거야. 자,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를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우리가 원소하고 집합은 손이 3개 있었죠. 그쵸? 근데 여기서 하나를 뺄 거야. 2개만 쓸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 새끼는 이런 식으로만 그냥 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내가 이제 비교를 해볼게. 첫 번째, 자,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A가 있어. 그럼 물어볼게. 가은아, B는 A 안에 포함되죠? 그치? 그렇게 배웠죠? 그럼 우리가 부분집합이 되니까 이렇게 기호를 써주겠다는 거야. 괜찮니? 자, 두 번째 C도 볼게요. C는 A 안에 포함돼 안 돼? 포함되죠? 그럼 부분집합 기호를 써주겠다는 거야. 자, D 볼게요. 자, 근데 D는 포함돼 안 돼? D는 포함 안 돼. 그럼 어떻게 쓰겠다? 이거에다가 짝대기 써주겠다. 원소로 비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방법은. 알겠니? 자, 그럼 반대로도 해볼게. 이번에는 A랑 B랑 비교할 거야. 자, 그러면은, 자, 가영아, A가 B에 들어가? A는 B에 안 들어가잖아, 그치? 맞아? 어떻게 돼?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 나 지금 뭐 할 거냐면 새로운 집합 하나 만들어 볼 건데 A, B, C, D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2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간단하게 가자. 4하고 5 그냥 2개만 쓸게요. 그러면 이 집합 2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써볼게. 이해되니? 자, 그럼 첫 번째. 자, 내가 어떤 집합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 4만 썼어. 자, 그럼 얘는 얘 안에 포함되죠? 자, 두 번째 5만 썼어. 얘도 포함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뭐가 포함돼? 자기 자신도 포함되지 않겠니? 이래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에는 항상 누구도 존재한다? 공집합도 존재한다. 요거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원소가 없는 것도 여기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는 지금 4하고 5라는 걸 기준으로 부분집합이 몇 개가 됐어? 4개가 됐죠. 맞니? 자, 우리 지금 부분집합 몇 개 구한 거야? 4개 구한 거야. 호원이 괜찮아? 자,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을 명칭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진부분집합입니다. 진부분집합. 자기 자신을 뺀 모든 부분집합을 우리가 앞으로 진부분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저 1, 2, 3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다 구해볼게요. 그냥. 자, 지울게요. 기호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울게. 얘도 지울게요. 자, 우리 다 찾아보자. 자,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공집합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맞아요? 공집합 포함되어 있어. 무조건 얘부터 쓰고 시작하자. 공집합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일 때 1 이렇게 있고요. 2 이렇게 있고요. 뭐 3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원소가 2개일 때도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럼 뭐가 있냐? 이런 게 있겠네. 1하고 2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하고 3 이렇게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3하고 1 이렇게 집합 3개 또 존재하겠죠. 괜찮아요? 자, 그 마지막 누구도 있어? 자기 자신도 있다고 했잖아. 1, 2, 3 이렇게 써도 부분집합 다 될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우리가 얘네를 다 통틀어서 그래, 공집합 여기다 쓰자. 자, 얘네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몇 개 나왔어 지금? 총 8개 나왔죠. 많이? 근데 그 중에서 누구 제외하면?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부분집합을 제외했을 땐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이래니?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진부분집합은 뭐다? 나 빼고 다. 알겠죠? 나 빼고 다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책 밑에 보면은 5-3의 가로 2번 봐봐. 5-3의 가로 2번. 자, 부분집합의 성질이 있죠? 자, 거기서 2번의 별표 하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리고 그 밑에 3번도 별표 하나. 뭐 상당 논법이죠. 자,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C의 부분집합이면 결과적으로 자,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렇게 써주고 싶은 거죠. 당연한 사실이죠. 그쵸? 맞아? A가 B 안에 들어가 있대. 근데 B가 C 안에 들어가 있대. 그럼 A는 당연히 C 안에 들어가 있겠죠. 맞아요? 뭐 당연한 사실이겠죠. 괜찮습니까? 그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넘어가서 내가 설명은 다 할 거라고 했어요. 오늘. 알겠죠? 서로 같은 집합 보도록 할게요. 81번. 자, 얘들아, 우리 오늘 배웠을 때, 그러니까 기본 틀이 중요한 게 뭐였어? 첫 번째,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조건이 제대로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뭐가 있어? 그 안에 원소가 있다고 했죠. 맞니? 세 번째로 배운 거 뭐 있어서 부분집합이 있었다고 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을 분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했던 거 기억해? 원소가 끝이 있으면 유한집합, 졸라게 많으면 무한집합 이렇게 했잖아, 그치? 자, 원소의 개수가 되게 중요한데, 자, 지금 마지막에 보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서로 같은 집합에서 중요한 거는 원소의 개수만 같으면 될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도 똑같아야 돼. 구성품도 똑같아야 돼. 맞습니까? 모든 게 개수랑 원소의 종류가 다 같을 때 우리는 같은 집합이다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어떠한 B라고 하는 집합을 이렇게 써볼게요. 3, 2, 1 이렇게 썼어. 그럼 얘네 둘이 같아요? 같겠죠? 왜? 뭐가 같아? 원소의 개수부터 원소의 안에 구성까지 다 똑같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 우리 아까 진부분집합이 뭐라고 했어? 자기 자신 뺀 나머지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그 뺀 자기 자신은 결국 A랑 같은 놈인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판단합시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쉽잖아. 서로 같아야 되는데 완벽하게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단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건 조금 주의하자. 알겠지? 얘 순서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A, B랑 다른 거야? 아니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나열 순서는 상관없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편의상 순서대로 나타낼 뿐이라고. 이랬니? 자, 그리고 밑에 진부분집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자, 부분집합의 개수 보도록 할게요. 부분집합의 개수.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우리 아까 구했던 게 A의 부분집합을 다 구했었잖아요. 그치? 맞아? 총 몇 개예요? 8개죠, 그쵸? 그럼 물어볼게. 이게 왜 8개냐?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이거는 뭐야?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모든 집합을 직접 다 찾은 거잖아요, 그치?
하나하나 다 찾아서 8개가 된 거잖아. 맞아? 근데 이제는 뭐 해보자? 우리가 계산해서 빨리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어떤 집합이 있어요. 1, 2, 3, 4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가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 경우에서 너네 배웠죠? 경우에서 배웠죠? 그럼 잘 봐. 1이라고 하는 원소가 여기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맞니?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 아니야? 맞죠? 2가지죠?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2가지야. 자, 그 다음 2라고 하는 원소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3이라고 하는 원소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2가지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4라고 하는 원소도 마찬가지야. 이 부분집합이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총 4가지가 있죠. 맞니? 그럼 이거를 곱하게 되면 결국은 총 2의 몇 제곱이 돼? 2의 4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아,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결국 뭐가 된다?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이때 n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될까?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원소의 개수.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된다?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건 항상 뭘 보면 돼? 원소의 개수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자, 그럼 집합이 있어요. 4, 5, 6, 7, 8, 9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종원아, 원소 몇 개 있어? 6개 있죠. 많이? 그럼 이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직접 다 찾아야 돼? 아, 그건 싫다고요. 근데 2의 몇 제곱을 하면? 6제곱을 하면은 얘가 64개가 있다는 거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뭘 보고? 항상 늘 기준이 원소의 개수야. 알겠니? 자,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어. 어떤 케이스냐면, 자, 내가 이번에는 뭘 찾고 싶냐?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궁금한 거야. 진부분집합. 얘들아, 내가 아까 진부분집합은 뭐라고 했어? 여기 나열되어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만 빼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8개 중에서 몇 개 빼면 돼? 지금 하나 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에 대한 공식은 뭐냐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에서 그냥 자기 자신 집합 하나 또 빼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내가 미션을 하나 줘볼게. 자, 내가 지금 부분집합을 찾고 싶어. 그러면 각 원소가 이 부분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 2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치? 우리 경우의 수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2의 4제곱이라고 했잖아요. 맞아? 근데 내가 조건을 붙였어. 어떤 조건을 붙였냐? 1은 싫어. 1은 빼자. 1은 빼. 이런 조건이 들어갔어. 나 부분집합 만들 건데 1은 싫어. 1은 싫다는 건 이런 걸 찾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1 싫대. 자,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다는 거는 이미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겠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기가 경우의 수 2가지였던 이유가 뭐야?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였잖아요. 그치? 그냥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치? 아니, 빼버린 거잖아요. 그치? 그럼 경우의 수 그냥 하나야. 그럼 나머지는 경우의 수가 다 몇 가지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다 2가지가 되겠죠. 맞니? 그럼 결국 2의 몇 제곱이 돼? 3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오셨나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 야, 그냥 3은 넣자. 3은 꼭 넣고 싶어. 이번엔 3은 꼭 넣고 싶어. 3은 꼭 넣고 싶어. 그럼 얘는 2가지야. 얘도 2가지야. 3은 무조건 넣기로 했으니까 경우의 수가 1가지죠. 넣을까 말까가 아니야. 무조건 넣겠다잖아. 그치? 그럼 얘도 2가지야. 얘도 몇 가지야?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봐봐, 이거야. 특정 원소를 넣거나 빼거나 할 때. 이해됐니? 특정 원소를 넣거나 빼거나 할 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2의 n제곱에다가, 자, 만약에 넣는 개수가 만약에 m개라고 하고요. 빼는 개수가 내가 만약에 l개라고 해보자. 이해됐니? 그러면 반드시 넣는 것도 그 개수만큼 지수에서 빼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빼는 것도 그 개수만큼 지수에서 빼주시면 그냥 끝납니다. 이해됐니?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원소 대충 쓸게. 1, 2, 3, 4, 5, 6, 7, 8, 9 총 9개 있다고 하자.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냥 2의 부제곱이야. 이건 간단하죠. 맞니?
자, 근데 진 부분집합의 개수 찾고 싶어. 그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 그냥 하나 빼는 거야. 맞니?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만. 자, 내가 3하고 4는 무조건 넣고 싶어. 알겠니? 자, 근데 내가 6, 7, 8은 빼고 싶어. 얘네는 무조건 넣고 얘네는 무조건 뺐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가 궁금해 라고 하면 직접 구할 거야?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자? 자, 원래 이게 9제곱이었잖아요. 그치? 얘네 둘 무조건 넣겠대. 빼주라고요. 얘네 3개 무조건 빼겠대. 그래도 빼주시라고요. 이해되니? 그럼 이게 몇 제곱이 돼? 4제곱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찾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얘들아, 넣는다고 해서 지수 이거 더 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빼는 거야. 왜 빼는 거라고? 경우의 수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너네가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으로 푸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긴 나와있지 않네.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뭐냐면요, 이거는 공식처럼 하진 않고 그냥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내가 여기서 부분집합을 찾을 건데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 찾고 싶다고 해보자. 지금 원소 몇 개 있어 얘들아? 좀만 집중하자. 원소 몇 개 있어? 5개 있죠. 내가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하고 싶대? 2개를 선택하고 싶대.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싶대. 근데 원소 나열 법 할 때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난 5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네. 이게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죠. 나 5개 중에 그냥 2개 선택하겠다고요. 그럼 나는 5개 원소 중에 2개 선택하면 그게 뭐가 돼?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몇이야? 10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 찾고 싶다. 그럼 난 5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4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럼 몇이야? 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더 만들어 볼까? 6, 7, 8 이렇게 만들자. 자, 그럼 내가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 찾고 싶다. 그럼 우린 그냥 8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3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8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 찾으면 된다고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까지 추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꼭 나와 이거. 무조건 나와요. 이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쓸 건 아니야. 근데 기억은 조금 해주셔야 돼요. 원소의 개수를 정해놨다?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야 돼? 조합을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래서 현재 시간 11분인데 좀만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아이고, 폰이 가림막 그렇지. 내가 골라줄게. 자, 기본 문제부터 하고 되는 대로 할게요. 자, 78쪽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별거 아닌 건 다 말로 할 건데, 자, 집합인 거랑 아닌 거 구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0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7에 가까운 수의 모임은 아니겠죠. 얼만큼 가까운지 기준이 없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501번 10의 양의 약수라는 기준이 정확하죠. 그쵸? 예, 집합이 될 수 있겠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502번 볼게요. 다음 집합의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 태양갱성의 집합, 수금지화, 목도천, 해까지만 하셔야겠죠. 명성은 빠졌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 503번. 자, 방정식의 해 집합이라고 돼 있어. 인수분해가 이미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3개 써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서는 상관없겠죠. 그쵸? 자, 그 다음 503번 볼게요. 자, 10 이하의 소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집합을 써볼게요. 10 이하의 소수니까 뭐가 있어요? 2하고 3하고 5하고 7 이렇게 있는 집합이 구성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504번 뭐라고 돼 있어? 7이라고 하는 게 A 안에 포함되어 있니 물어보는 거잖아. 그쵸? 포함되어 있죠. 그쵸? 그럼 504번은 뭐가 들어가? 손가락 3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9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손가락 3개가 아니다 라고 하셔야겠죠. 정원이 괜찮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506번은 아이씨 나쁜 놈이네. 자, 매트매틱스에 있는 알파벳 쓰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나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중복한 건 생략해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 기호 써주고 중괄호 써주시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M, A, T, H, E, I, C, S까지만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중복되는 건 다 빼야 되니까.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507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 자, 조건제시법이라고 돼 있는데 X 원소는 5하고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6, 7, 8, 9 이런 식으로 이제 4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508번, 509번 볼 건데요. 509번 보도록 할게요. 자, 509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자, 원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하고 7하고 9하고 11. 자, 이렇게 돼 있죠. 얘들아, 일단 원소가 끝이 없어요. 무한 집합이에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뭐로 나타내고 싶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고 싶다. 자, 그러면 나타내는 방법은 제가 하나가 아니라고 했었죠?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2x 플러스 3이라는 원소의 형태다라고 하고요. 자, x는 자연수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물어보자. 여기다가 1부터 대입하게 되면 몇이야? 5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 7이 되죠? 그 다음 9, 1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내가 쓴 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맞니? 근데 실제로 책 답지 봤을 때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치?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이 그려주세요. 알겠죠? 이것만 하면 되죠? A 해놓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죠? 자, 바로 밑에 거 보자. 1, 3, 5, 7 나타내래. 1, 5, 3, 7 마음대로 나타내도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서 79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 집합이 유한집합이면 유, 무한집합이면 무를 써주시오 라고 돼 있죠? 자, 514번 봐봐. 얘들아,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없는 것도 유한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15번 보자. 허수. 얘들아, 허수는 끝이 있어요?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5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번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 절대값 x가 0보다 큰 정수라고 돼 있죠. 얘들아, 0 빼고 전부 다 되잖아. 그치? 아니?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그러니까 무한집합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9번 보자, 얘들아. 519번 보니까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어? 519번 x제곱 빼기 5는 0인 자연수라고 돼 있죠. 얘들아,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있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없어도 유한계죠, 그쵸? 그러니까 유라고 적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521번부터 526번은 원소의 개수를 판단하라는 거죠. 자, 521번 3개 있죠. 자, 522번은 빵이죠. 그치? 공집합이니까. 자, 523번은 뭐야? 50 이하의 짝수니까 25개가 될 거고요. 자, 524번 보자. 524번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총 몇 개? 5개가 되겠죠. 그렇죠? 524번은 5개가 되겠죠. 네, 나머지는 여러분이 조건제시법에 맞는 거 찾아서 원소의 개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27번 보겠습니다. 530번까지 뭐 하라는 거야?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530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공집합하고 1, 2, 3, 4 비교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죠? 그럼 무조건 성립하니까 요게 들어가겠죠? 530번은 요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528번 볼게요. 528번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얘는 이게 들어가겠죠. 그쵸? 네. 그 다음 넘어가서 몇 번 볼 거냐? 533번 볼까요? 533번? 뭐 제가 크게 쓸 게 없네요. 자, 533번 보니까 자 뭐라고 돼 있어? 자, 집합 A는 뭐라고 돼 있어? 자, 짝수인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자, A라는 건 짝수죠? 어떻게 돼? 2, 4, 6 이렇게 되겠죠? 자, B라고 하는 건 뭐야? 4의 양의 배수라고 돼 있죠. 그쵸? 양의 배수니까 4, 8, 12 이렇게 돼 있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A랑 B를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누가 더 큰 집합일까? A가 더 큰 집합이죠. 그치? A가 B를 포함하고도 원소가 더 남아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거는 A의 무슨 집합이구나, 부분 집합이구나 이렇게 이쁘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몇 번 볼 거냐면은 540번 보도록 할게요. 540번. 자, 540번은 자,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 x제곱이 4가 되는 원소 찾고 싶대. 자, x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2하고 마이너스 2인데 종원아 이 녀석의 무슨 집합 찾고 싶대? 자, 부분집합 찾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했어? 자기 자신 무조건 들어가죠. 그 다음 누구 들어가? 공집합도 무조건 들어간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인 거 찾자.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이렇게 총 4개 써주셔야겠죠. 맞습니까? 이거 4개 다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538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운 거 써먹자. 원소가 3개 있죠? 원소가 3개 있으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가 돼? 2의 세제곱이 되니까 8이 되겠죠? 이건 8개를 다 쓰셔야 돼요. 알겠죠? 네, 직접 귀찮지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1번부터 544번까지 집합이 같은지 다른지는 여러분이 그냥 판단해 주세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도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몇 번 볼 거냐면 마지막에 있는 549번부터 552번까지 보겠습니다. 그냥. 자, 집합 A가 있대요. L, 그 다음 I, 그 다음에 G, 그 다음 H, 자, T 이렇게 5개 영어가 있는데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부분집합의 개수가 필요하대. 자, 그럼 2의 몇 제곱이야? 5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니?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궁금하니까 2의 5제곱에서 자기 자신 하나만 빼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준이 괜찮아? 자,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자, 누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자, 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자, 그러면 2의 5제곱에다가 한 개 빼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마지막은 뭐라고 돼 있어? GH를 갖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흰색으로 갈 건데 이번에는 G를 빼겠대. 자, 누구도 빼겠대. H도 빼겠대. 자, 그럼 2의 5제곱에서 몇 개? 2개를 추가적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32, 31, 자, 16, 그 다음에 8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괜찮아? 네, 그래서 이제 진도 자체는 그냥 오늘 일부러 한 번에 나갔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볼 거냐? 두 문제밖에 없네. 자, 553번 보겠습니다. 자, 큰 자연수의 모임 집합 아니죠?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 그치? 자, 2번 3에 가깝다.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지 모르죠? 틀렸고요. 농구를 얼만큼 잘하는지 모르죠? 틀렸고요. 미술의 소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 그치? 틀렸죠? 자, 키가 170 이상인 사람이니까 저 말고는 종원이도 같이 가자. 네, 보일 수 있겠죠, 그쵸? 자, 넘어가고요. 자,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결국.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들아 서비스 해줄게요. 행렬은 빼자. 뭐 하긴 했지만 그래도 행렬은 뺄게요. 558번 행렬. 아, 지민이는 안 했구나 아직. 행렬. 지금 경우에서만 하고 있죠. 그쵸? 행렬. 오케이. 자, 555. 555 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자, A라는 거는 5의 양의 배수라고 돼 있으니까 자, 5하고 10하고 15 자,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자, B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돼 있어? 자, 이번에 6의 양의 약수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6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보자. 1이 원소냐 물어보죠? 틀렸죠? 1은 원소가 될 수 없죠. A의 원소가 될 수 없죠. 자, 두 번째 6은 A의 원소가 될 수 있냐?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 30. 자, 30은 A의 원소가 될 수 있죠. 5의 배수니까, 그치? 맞아? 자, 4번 볼게요. 자, 2는 B의 원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에 4는 B의 원소가 될 수 없죠. 그럼 이걸 다 비교했을 때 답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죠, 그쵸? 4번만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죠. 4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59번 보겠습니다. 559번. 자,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집합 A를 조건 제시법으로 다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1, 2, 3, 4, 6, 10이잖아, 그치? 아니, 이거 뭐의 약수야? 12의 약수잖아요, 그쵸? 그럼 몇 번일까? 2번 바로 보이네요, 2번. X는 12의 양의 약수다 라고 돼 있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6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이라고 돼 있죠. 자, 원소가 끝이 있으면 되는 거야, 가은아. 그쵸? 자, 1번은 뭐야? 점점점이니까 끝이 없어요. 그쵸? 자, 2번 자연수도 끝이 없습니다. 혜원아, 3번은 끝이 있어? x제곱은 0이래. 만족하는 x 뭐 있어? 끝났네. 그치?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보도록 할게요.
자, 565번 보겠습니다. 565번. 에이, 설마 거기까지 제가 할까요? 몇 시죠? 시간 나쁘지 않은데. 자, A부터 보겠습니다. 자, A 뭐라고 돼 있어? 자, x제곱이 5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제곱했을 때 5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1, 그리고 2, 그리고 3, 4, 5, 6, 7까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7의 제곱이 49니까. 자, 그 다음 B 보도록 할게요. 자, B 뭐라고 돼 있어? 자, 100보다 작은 11의 배수라고 돼 있으니까 11, 22, 33 생략할게요. 마지막에 99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뭐야? 지금 이 기호를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자, NB 그리고 마이너스 NA라고 돼 있죠. 자, 원소의 개수를 구해서 빼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종원아, 첫 번째 거 원소 개수 몇 개 있어? 죄송해요. 첫 번째 거 몇 개 있어? 7개. 자, 두 번째 B는 몇 개 있어? 9개. 이렇게 되겠죠? 그냥 둘이 빼면 뭐가 되는 거야? 2 간단하게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 566번 보자. 난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1번 봐봐. 책 보세요. 자, 1번은 집합기호 안에 원소 0이 하나 들어있는 거죠. 그쵸? 다시 한번 집합기호 안에 원소 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 맞고요. 2번 볼게요. 자, 집합기호 안에 3개, 그 다음 2개 들어가 있죠, 종원아. 그치? 그럼 3 빼기 2가 되니까 1 맞겠네, 가은아. 그쵸?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기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 4의 약수라고 돼 있으니까 1, 2, 4, 총 3개 맞고요. 자, 4번 볼게요. 4번 잘 봐봐, 얘들아. 원소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야. 알겠지? 그 안에 원소가 몇 개인지 궁금한 거니까 1은 1이 되겠죠? 그쵸? 4번도 맞고요. 자, 5번 보자. 첫 번째 거는 뭐야? 그냥 공집합이라고 돼 있으니까 0일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근데 두 번째 거는 뭐야? 집합기호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공집합이 있으니까 원소가 하나다라는 거죠. 맞니? 그럼 0 더하기 1이니까 1이 돼야겠죠? 답은 5번이겠죠. 틀린 게. 자, 그 다음 6번 볼까요? 6번. 자, 6번에서 572번 빼세요. 뭐 조합 들어간 거 배우긴 했지만 좀 빼드리도록 할게요. 몇 번 볼 거냐면은 저는 571번 볼게요. 571번. 자, 571번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A가 원소가 뭐가 있대? 자,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3 이렇게 3개 있다고 돼 있어. 자, 근데 이제 X가 되겠지, 이게. X가 원소의 형태가 뭐라고 돼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자, 집합 A에서 원소를 각각 선택해서 제곱해서 더한 게 X의 원소다라는 뜻이야. 이해됐니? 다시 한번. 자, 여기서 각각 A 하나, B 하나 선택한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 거를 우리는 X의 원소라고 하겠다는 거야. 말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표를 하나 만들 거야, 표를. 자, 표를 이렇게 하나 만들 건데,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간다고 해보자. 그럼 혜연아, A는 A의 원소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3 3개 되겠죠? 자, 얘는 B의 원소야. 그럼 B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도 A의 원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3 이렇게 되겠죠, 종원아. 그치? 맞니? 근데 여기서 내린 명령이 뭐야? 각각 제곱해서 더하라고요. 알겠죠? 자, 제곱 더하니까 몇이야? 18. 얘는 몇이야? 9, 18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는 어떻게 돼? 9, 0, 그 다음에 9. 자, 둘이 제곱해서 더하니까 18, 그 다음 9, 그 다음 몇이야? 얘도 18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x의 원소는 이거 다 써버리면 돼? 안 돼, 준영아? 준영이 어디니?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똑같은 거는 하나만 쓰자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럼 뭐 있니? 0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어? 9 있고요. 18 있고 총 이렇게 3개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네, 표기해주세요. 이렇게 표 만들어서 하시면 된다. 오늘 딱 8번까지만 할게요. 얘들아, 집합 이거 빨리 풀 수 있어요. 알겠죠? 8번까지 할게요. 알겠지? 8번까지. 자, 일단 사이에 포함 관계 좀 보려고 하는데, 유형 7번은 여러분이 원소를 찾아서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지 그냥 판단해 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제가 몇 번 할 거냐면요. 마지막으로 578번하고 579번 두 개를 더 할게요. 알겠죠? 중요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공쌤한테 건의했는데
특강 마지막 날 점심은 공쌤이 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냥 알고만 계세요. 뭐 구체적인 건 내가 설 이후에 말해줄게. 알겠지? 마지막 날에. 자, 보도록 할게. 자, 573번 보자. 별표 하나, 밑에 건 별표 두 개. 얘들아, 이 문제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그쵸?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A라고 하는 거 지금 원소가 1하고 5하고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다 확인할 거야, 이거. 알겠지? 다 확인할 건데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지금 1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1이라고 하는 게 A의 원손이 물어보는 거죠. 그쵸? 원소 맞아요? 네, 맞아요. 그쵸? 여기 있잖아. 그치? 오케이, 통과. 괜찮아요? 호환이 괜찮아? 통과. 자,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어. 두 번째. 얘는 A의 원소냐 물어봐요. 맞죠? 잘 봐. 지금 손가락 3개죠?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야? 원소와 집합의 관계잖아. 그치? 그럼 얘는 누구 때문에 성립하는 거야? 얘 때문에 성립하는 거야. 그쵸? 얘랑 똑같은 원소. 이해됐니? 얘 아니야. O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자.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들아, 손가락이 몇 개 됐어? 손가락 2개 됐죠? 그럼 얘는 집합하고 집합을 비교하겠다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집합 기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원소 5가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누구 때문에? 얘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이라서 성립한 거야. 이해됐니? 얘 아닙니다. 빨간색 이거. 얘 아니야. 자, 그러면 4번 봐봐. 자, 4번은 뭐라고 돼 있어? 무슨 색으로 갈까? 주황색으로 갈게요. 자, 주황색 가면요. 집합 기호하고 1하고 5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맞니? 자, 2개잖아. 그치? 부분집합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1, 5라고 하는 원소가 어디에 있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그쵸? 맞아? 그래서 부분집합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5번 볼게. 녹색으로 볼게요. 자, 그럼 마지막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중괄호 하고 1하고 그 다음에 5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전제 조건부터 탈락이야. 얘들아, 지금 손가락 몇 개야? 3개죠? 원소랑 집합하고 비교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원소는 하나씩밖에 비교가 안 돼요.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니? 5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니? 집합 5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가 있니? 이렇게 하나만 비교하는 건데 지금 여기 원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2개를 한 번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결국은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냐? 5번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게 하려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건 돼요. 이건 돼. 왜? 집합 안에 원소가 1하고 집합 5가 있잖아. 그치? 얘네 둘 뭐야? 이 새끼랑 이 새끼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579번도 보겠습니다. 579번. 자, 579번 보면 얘 더 복잡해. 문제 번호 안 쓸게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공집합, 그 다음 A, 자, 그리고 B, 그 다음에 AC.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자, 얘 원소 몇 개야? 얘 원소 몇 개야? 4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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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4개야. 알겠죠? 이거 조심해. 그럼 A랑 C는 이렇게 찢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얘 한 몸으로 가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보자. 뭐라고 돼 있어? 기억. 공집합은 A의 원소가 맞니? A의 원소 맞죠? 원소 들어가 있죠? 그쵸? 통과. 넌 통과.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뭐라고 했어? 자, 부분집합 물어보는 거잖아. 맞아? 그럼 봐봐. 집합 기호 떼고 원소가 얘 있는지 확인하면 돼. 원소 있잖아. 그치? 맞아? 얘도 통과.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C라고 하는 거 원소니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봐봐. 앞에 봐. C라고 하는 게 단독으로 원소 될 수 있어? 없다고 했잖아. 얘 자체가 원소라고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죠. 틀렸어. 자, 그럼 리을 볼게요. 리을 뭐라고 돼 있어? 집합하고 공집합하고 B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맞아? 이거 2개야. 손가락 2개야. 부분집합 비교하는 거야. 봐봐. 요거 집합기호 생략하고 공집합하고 B가 있는지 확인해봐. 공집합하고 B 있죠?
둘이 있지? 얘는 되는 거죠. 그쵸? 리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미음 볼게요. 미음 뭐라고 돼 있어? 자, A하고 C, 얘가, 이거 성립하냐 물어보는 거잖아. 얘들아, 봐봐. 잠깐 봐봐, 집중해봐. 이렇게 생긴 거 자체가 원소 아니야? 얘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틀린 거야. 이거를 맞게 하려면 중괄호가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돼. 알겠니? 부분 집합 비교하려면 그 안에 원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 원소가 똑같이 있는 거잖아. 그치? 맞니? 이게 성립. 얘는 틀렸어요. 얘는 틀린 거야. 얘를 맞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차라리.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자체는 틀린 거야. 알겠죠? 자,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비읍 봐봐. 이건 딱 봐도 틀렸어. 왜? C가 혼자 떨어져 나왔죠. C 혼자 떨어져 나오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죠. 바로 틀린 거야. 비읍 틀렸구나. 그럼 답은 뭐야? 비형, 니은, 리을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헷갈려요, 되게. 자, 그래서 제가 8번까지 기본 문제는 다 해주세요. 알겠죠? 기본 문제 다 해주고 유형 8번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안 낼게요. 네, 마무리하시죠.